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최근에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되었는데 그 책은 박정희 대통령 등을 친일파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일인 또는 친일파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완전히 국가 반역자로 모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분이 일제시대 때 망군 장교였던 시절이 한 4년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을 하고 이분은 대통령으로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나라를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과 맞먹는 나라 또는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일본 사람한테 이제는 눌려서 지내지 않습니다. 애국자죠. 그런 사람을 보고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되죠.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말은 명예훼손이에요. 그것은 친일 행적사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컨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엉덩방아 찍는 장면만 틀어주면서 김연아는 삼류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것은 사실의 왜곡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친일파, 친일인이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장면사 같은 사람, 장면 제2공화국의 총리를 지냈던 분, 김동진 씨 같은 위대한 작곡가, 서정주 씨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그리고 안익태 애국가 작곡가, 이런 분을 한때의 그것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라는 감옥 안에 살 때의 행동을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든 뒤에 그 사람들이 활동한 그 애국적인 사안까지 다 친일이라는 말로 듣는 것은 인격 모독이고 역사에 대한 오만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또 저 사람들이 만든 책의 내용이 또한 또 매우 불공정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사상적 성향이 좌편향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의도를 깔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기여했던 사람들만 골라서 친일이라는 이 멍에를 덮어 씌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좌익들의 친일한 좌익들의 이름은 다 빼주고, 그리고 친일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친일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친일이 헌병 또는 경찰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 한때 열린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소위 친일 청산에 앞장섰던 김모 의원, 신모 의원의 부친이 한 사람은 헌병간부고 한 사람은 만주국 경찰에서 특무, 그 특무가 독립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 봐주고 박정희를 희대의 애국자를 친일파라고 하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자충수예요. 자충수. 네.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말하자면 충성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살아간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친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대한제국의 집권층이 일본에 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국에 항복을 해버린 거지. 장수가, 우리 쪽 장수가. 그래놓고 그 쫄병들이 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친일이다. 그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 되고 군인이 되고 해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독립이 되면은 이 기술을 새로운 나라, 우리 조국을 만드는 데 써먹어야 되겠다. 우선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우선은 기업도 만들어야 되겠다. 우선은
이 군사 기술도 배워야 되겠다. 또 공무원이 돼가지고 행정 기술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친일파로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큰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감옥에서 무슨 행동의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간수 말을 들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했다. 또 좀 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교에 다녔다. 공무원이 되었다. 군인이 되었다 한 것까지 친일파로 본다면은 그때 우리 민족의 한 80%, 90% 아니 아마 99%는 친일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일본한테 우리가 당한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누구는 친일파고 누구는 뭐파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61년이 지나서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세계에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할 겁니다. 네, 또 이 책을 만든 이들이 또한 지독한 또 친북 인사들이어서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언급을 안 하는 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이런 것은 묵살을 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거리가 안 돼요. 그런 기록을 남겼으면은 그게 학문적으로 뭐 연구를 하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될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세력을 친일파를 비호하는 세력으로 몰기 위해서 이것을 써먹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이 이용당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해놓는 게 좋아요. 또 애국진영에서는 오래전부터 친북 인명사전 발간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일파는 지금 아무도 살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도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친북파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또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또 현존하는 우리의 명백한 위험 요인인 이 북한 정권과 똑같은 노선에 서가지고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일깨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친북파가 친일파보다 더 위험하다. 친일파는 없으니까. 그러나 친북파는 현존하는 활동 세력이고 또 뉘우치지 않았다. 친일파는 다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애국적으로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전향을 한 셈이지. 그러나 친북파는 아직도 전향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친일파 대부분은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조국이 있었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조국이 있으면은 국군에 들어가지 와 일본군에 들어갑니까? 그때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북파는 대한민국이라는 근사한 나라가 있는데 계속 북한 정권 김일성 김정일을 따라다니니까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 법적으로 단죄되고 법적으로 이게 활동이 억제되어야 할 존재인 것이니까 국민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친북 반국가 명단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어요. 너무 늦었지만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네, 저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친북 인사들이 만든 거짓된 소위 친일 인명사전에 대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61년 동안에 세계가 부러워할 나라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다 감옥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그 용기를 우리가 길이 받들어야 되고, 그러나 독립운동을 잠시 멈추고 조국이 만들어지는 날을 기다리면서 실력을 길렀던 사람들의 공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 근사한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들을 우리 손으로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근무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은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씨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일제시대 때 놀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기술을 배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친일파로 몰면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아야 될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겠지만 여기에 휘말려 들어서도 안 되고, 더구나 이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 친일파 문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나 친북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의 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해준 것이 요사이 친일파 소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